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 주관하는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 영상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오라클 에이펙스 24.1 뉴피처 소개고요. 오라클 본사에서 에이펙스 제품 개발자로 참여하고 있는 크리스나 조님께서 직접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에이펙스 개발자가 소개하는 에이펙스 뉴피처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셨던 Oracle Apex 24.1에 관한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지난 6월 17일이었죠. 거의 이제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오라클 에이펙스 24.1이 새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언프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OCI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라클 에이펙스 24.1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블로그 포스트도 있었거든요. 이 블로그 포스트는 이 QR코드로 가셔서 보시면 읽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된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지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에이펙스 24.1의 기능은 세 기둥으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에이펙스 24.1에는 AI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구성 요소들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차세대 플랫폼 기능들이죠. 지난 5월 달에 출시된, 오라클에서 출시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 A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이에요. 벡터 검색 기능, 또 MLE에 관한 기능, 이 Native Server Side JavaScript 같은 기능, JSON Duality View,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여서 에이펙스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24.1의 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그에 관해서 좀 더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apex.oracle.com 웨브 사이트이죠. 이 사이트에 가시면 24.1의 기능들을 나열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또 이 페이지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셔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AI의 기능, Apex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개발한다든가, AI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기능들, 또 신규 업데이트된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월플로우에 대한 개선 사항들, 또 모든 릴리즈에 저희가 포함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또 개발자를 위한 경험을 돕는 업데이트된 구성 요소, 또 사용자의 경험을 돕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잘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추가 업데이트된 이런 기선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제한상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시연으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볼드로 표시한 거는 오늘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사실 저희 팀에서 개발자들이 직접 본인이 개발한 기능들을 에이펙스 오피스 아월로 4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녹화본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션마다 1시간 가량의 양이지만 제가 커버하지 못하는 거는 이 녹화본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가 원하는 AI 기능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펙스 안에 AI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볼 텐데요. 그 전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라클 클라우드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제공 업체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모든 로케이션에서 가능하게끔 이렇게 사용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펙스 안에 있는 AI 기능도 이와 같은 전략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펙스 안에서 AI 엔진을 쓰는 것이 아니라 AI 서비스는 여러 군데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포괄적인 AI 서비스를 에이펙스 안에서 구성을 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CI Gen AI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타사의 AI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개발에 AI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AI 서비스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이러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Natural Language to SQL이라는 기능이죠. SQL 퀘리를 써야 되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SQL 퀘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이제 여러분의 작업 영역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에이펙스는 여러분들이 구성해 놓은 뭐 오픈 AI나 코히어나 OCI Gen AI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SQL 퀘리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기능을 엔진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좀 더 정확하게 SQL 퀘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에이펙스는 엔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업 영역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그 테이블의 이름들, primary key, foreign key,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NL2 SQL 도움을 요청할 적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 어그멘테이션을 가지고 SQL 퀘리를 작성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SQL 퀘리에 신텍스 에러가 생기면 AI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쉽게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자연어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상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연어로 설명을 한 후에 AI한테 요청을 하면 AI는 에이펙스에서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블루프린트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는 여러분들한테 보이진 않지만 엔진 안에서 이것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적에 AI 기능을 또 넣고 싶으시잖아요. 이러한 기능도 선언적으로 채팅 위젯을 사용하여서 채창을 열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도움을 받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시연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이 레벨 아키텍처를 보도록 할게요. AI 서비스는 에이펙스 안에서 구성이 되어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AI 서비스를 사용하는지는 앱스트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는 작업 영역 안에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서비스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리밋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픈 AI를 사용한다든지 코히어를 사용한다든지 오라클 젠 AI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개를 구성을 해놓고요. 에이펙스 안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 단 하나의 서비스만 앱 빌더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개발자로서 NL2 SQL에 관한 이 SQL 퀘리를 도움을 받는 기능을 받을 수 있고요. 그에 관해서 이제 에이펙스는 여러분들의 테이블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프라이머리 키, 포런 키 인포메이션을 보내짐으로써 이 SQL 퀘리에 대한 도움도 받고 디버깅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아키텍처이죠. 네. 그러면 더 부가 설명 없이 이제 시연으로 가볼 텐데요. 이 시연은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에이펙스 안에서 어떻게 AI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연어로 앱을 생성하고 또 AI의 보조로 SQL 퀘리를 작성하고 또 디버깅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작업 영역 안에 들어갈 텐데요. 이 작업 영역 안에 들어가면 AI 구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곳은 이제 Workspace Utility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Generative AI를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제가 생성해 놓은 것들이 있지만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바이더를 OCI Gen 서비스 아니면 오픈AI, Cohere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고 거기에 AI 제공업체의 URL이 있겠죠. 그래서 URL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API 키를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AI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키가 어, require 합니다. 그래서 그 키를 넣으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AI 서비스가 생성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에이펙스가 그 키의 값은 웹 크레덴셜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 크레덴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그 키는 이 UI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에이펙스 인스턴스 안에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AI 서비스를 만약에 다른 인스턴스에 엑스포트, 임포트를 하신다면 이 키의 값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AI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개의 AI 서비스는 생성이 가능하지만 단 하나의 AI 서비스만 에이펙스 앱 빌더 안에서 사용하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픈 AI를 그렇게 지정을 해놨는데요. 다른 AI 서비스를 또 지정을 한다면 여러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발리데이션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설정이 다 되어 있으면 이제 이 생성 링크로 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젠 AI를 사용하여서 생성할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컨센트에 수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이 에이펙스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돕기 위해서 AI한테 여러분들의 작업 영역 안에 있는 테이블의 인포메이션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락을 하셔야지만 이 채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창을 이제 처음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한지 모른다 할 적에는 이렇게 이 퀵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퀵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설명을 해야지 AI한테 내가 앱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샘플 프롬프트를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샘플 프롬프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에이펙스 안에 이 SQL 워크숍에 가면은 유틸리티에 가면 샘플 데이터셋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나 두 가지만 설치를 하시면 이 샘플 프롬프트가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제 시범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채창을 통하여서 좀 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 영역 안에 어떠한 테이블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AI한테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에 관한 테이블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I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테이블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작성할 적에 내가 뭐 프로젝트 데이터를 통해서 대시보드나 리포트를 작성하고 뭐 마일스톤을 통해서 캘린더를 넣고 태스크 데이터를 통해서 패스트 리서치 그리고 블랭크 페이지를 넣어달라는 이런 문구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네임을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도 에이펙스나 엔진 안에서 이 인포메이션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어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이렇게 임의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통해서 이런 페이지를 넣기 원하냐고 질문을 다시 던져주죠. 어, 이 이제 질문을 좀 더 저희가 또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피처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이렇게 어떤 피처리 더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답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 답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내가 액세스 컨트롤이나 액티비티 머니터 피처도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에디팅을 할 수가 있죠. 내추럴 랭귀지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배열이 만약에 이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무브 해달라는 문구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지 배열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저는 이걸 쓰고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iteratively 채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satisfy 하면은 이제 create application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위저드로 뜨게 되죠. 그래서 AI가 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에이펙스는 이것을 읽어들여서 위저드 안에 개발자가 좀 더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창을 통해서 테이블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누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에이펙스 안에서 모든 데피니션을 하지 않아도 채창을 통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데이터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리포트 폼으로 프로젝트를 매니지하고 캘린더로 마일스톤을 이렇게 매니지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이 누구한테 어사인 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블랭크 페이지를 제가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시면 여기다가 위전을 갖다 생성을 할 텐데요. 이 위전은 프로젝트 서머리라는 위전으로 생성을 하고 여러 가지 위전 타입이 있는데 미디어 리스트라는 컴포넨트 템플릿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SQL 퀘리를 쓸 거예요. 자, 이것을 익스펜드 하면 이렇게 코드 에디터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또 에이펙스 AI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NL2 SQL에 대한 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 퀘리를 넣는 코드 에디터가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퀘리 빌더 모드가 NL2 SQL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드고요. General Assistant 모드는 뭐 신텍스 체크나 이러한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디폴트 모드는 퀘리 빌더 모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이제 AI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AI한테 프로젝트 데이터를 가지고 서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자연어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AI가 이런 퀘리를 원하는지 샘플 퀘리를 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테이블을 이름을 알지 못하고 칼럼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두 가지 테이블의 릴레이션십을 알지 않아도 AI가 이 SQL 퀘리문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체크를 하면은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창을 닫고 여기에 대한 속성을 조금 셀렉트를 할게요. 어, 뭐 아바타나 배지도 넣고 여기다 아이콘을 바꾸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프로젝트 카운트 그 다음에 value는 프로젝트 카운트라는 이 퀘리 소스 안에 있는 값을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퀘리의 도움을 받고 제가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는 이런 영역을 만들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디테일이라는 위전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 위전을 만들 텐데 이번에도 SQL 퀘리를 쓸 거예요.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SQL 퀘리를 받아올 건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프로젝트과 버젯과 스테러스와 마일스톤 커멘트 모든 걸 달라고 했을 적에 AI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또 SQL 퀘리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테이블을 조인을 했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foreign key relationship과 primary key relationship을 몰라도 AI가 이 모든 것을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퀘리를 다시 발리데이트하면 맞다고 나오죠. 이 창을 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Save and Run 버튼을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전이 저장이 되고 실행이 돼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볼 수가 있죠. 또 다시 여기에다가 하나의 칼럼을 더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스크 카운트 칼럼을 넣어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퀘리를 좀 더 확장을 합니다. AI가.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카운트를 제가 받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세이브 앤 런 하면 이 카운트 칼럼이 안 보이지만 여기서
제가 보이게끔 설정을 하면 이렇게 카운트 칼럼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퀘리를 좀 더 에디팅하고 또 다시 만들고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SQL 퀘리를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에디팅을 해보겠다. 그래서 오럴 바이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어, 여기에 뭐 칼럼을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칼럼이 XX라는 게 없어서 신텍스가 에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신텍스 에러 위에 보면 이렇게 에이펙스가 help me fix this라는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퀘리를 다시 AI 서비스에 타이핑을 안 해도 이 링크를 누름과 동시에 AI 서비스에 이 퀘리의 신텍스가 왜 안 뜨는지 픽스해달라는 이런 문구를 대신 던져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AI한테 받아서 왜 이게 어, 에러가 떴는지 또 솔루션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AI한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AI가 고쳐준 퀘리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볼게요. 칼럼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라고 또 AI가 답을 해주죠. 다시 신텍스 체크를 하면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런을 하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퀘리에 대한 생성과 디버깅을 Apex AI 어시스턴트를 통하여서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또 여기다가 버튼을 해볼게요. 메시지를 보이는 버튼을 할 텐데요. 이 버튼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면 다이내믹 액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내믹 액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액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스펜드 하면은 또 Apex AI 어시스턴트가 뜨죠. 이번에는 퀘리문의 도움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기 때문에 이 퀘리 빌더라는 모드가 없어요. 벌써 에이펙스는 알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원한다는 걸. 그래서 여기다가 can you write 이렇게 SQL 퀘리를 너 넣을 수 있니? 물어보면은 벌써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헬프를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도움만 받을 수 있다라고 AI가 답을 하죠. 자, 여기에다가 AI한테 내가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잘 모르는데 여기다 메시지를 넣고 싶은데 이 페이지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라는 걸 넣고 싶은데 어떻게 구현하면 되니 하고 질문을 던지면 이제 AI가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하라는 이 suggested 코드를 넣죠.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save and run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석세스 메시지가 자바스크립트 펑션으로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CSS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이렇게 보면 이제 페이지에 인라인 CSS를 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것도 코드 에리러이기 때문에 Apex AI 어시스턴트가 뜹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헬프도 아니고, SQL 퀘리도 아니고, CSS 도움을 받길 원한다는 걸 벌써 에이펙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AI에게 CSS에 대한 답을 달라라는 걸 벌써 어그멘테이션으로 엔진 안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니버셜 띠 안에 이러한 CSS 베리애블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여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이러한 부가 설명을 AI한테 받고 샘플 코드를 받아서 개발자는 이것을 또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컬러를 블루에서 어, 블루에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세이브 앤 런을 하면 이 위에 있는 컬러가 이렇게 CSS의 도움을 받아서 변경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페이지 디자이너를 봤는데 사실상 에이펙스 안에는 코드 에리러가 있다면 이 에이펙스 AI 어시스턴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 워크숍이라든지 빌더 안에 코드 에리러가 있다면 이 아이콘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도움을 에이펙스 AI 어시스턴트를 통하여서 생성을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에이펙스 안에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AI 기능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게 가장 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을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데이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뉴욕에 있는 하이스쿨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하이스쿨에는 뭐 어떠한 하이스쿨이고 어떠한 외국어를 가리키고 스포츠 팀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뉴욕에는 스페셜된 하이스쿨은 또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원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과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인데 여기 보면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AI 채창을 뜨게끔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볼게요.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은 AI 창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이트 클릭을 하시고 다이내믹 액션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챗을 오픈하도록 하는데 액션 타입에 오픈 AI 어시스턴트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해주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건 닫고 여기에 다시 릴로드를 하고 이렇게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챗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AI로 통화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채창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어 설명을 잠깐 안 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에 보면은 여기 AI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애플리케이션마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히어과 오픈AI의 서비스가 작업 변경 안에 있는데 이 앱은 오픈AI를 사용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채창의 속성을 좀 더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웰컴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웰컴 메시지를 넣고 또 시스템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의 재미를 돋기 위해서 한글로만 답을 하라고 할게요. 아, 이렇게 한글로만 답을 하라고 해놓고 또 여기에 보면은 퀵 액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액션을 넣을 수 있는데 어, 농담 하나 던져달라는 액션과 그 다음에는 금요일 날 저녁 메뉴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메뉴로 나열해달라는 액션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채창을 띄우게 되면 아까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생겼죠. 웰컴 메시지도 뜨고 여기에 뭐 이렇게 숏컷을 클릭할 수 있는 액션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 잠깐 답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 어그멘테이션을 한글로만 스픽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어로 답을 줄 수 있냐고 하면 벌써 어그멘테이션이 한글로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답은 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아까 또 여기 보면 이제 농담 하나 던져달라라는 이런 퀵 액션을 어, 사용자가 넣었을 적에 이것을 또 한글로 이렇게 답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디너 메뉴는 어떤 건지 이렇게 저녁 메뉴에 대한 관한 질문을 뒀을 적에 이렇게 한글로 다시 AI가 답을 하게끔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을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하여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미로 저희가 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AI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구현을 할 텐데 이 인포메이션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뜨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창에다가 AI를 통하여서 이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는 채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면은 이 학교 아이디나 컨텍스트 아이템이 있는데 이 컨텍스트 아이템을 컴퓨테이션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컴퓨트한 다음에 이거를 시스템 어그멘테이션을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퀘리를 여기다가 넣는데 여기 하이스쿨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안에 고등학교에 대한 오버뷰나 외국어는 어떤 걸 가리키는지 또 스포츠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퀘리로 불러와서 이 아이템을 컴퓨테이션을 하여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채창을 넣을 텐데 채창은 여기다가 어떻게 넣느냐 하면은 다이내믹 액션으로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다이내믹 액션으로 이 페이지가 로드될 적에 보여지게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enAI Assistant라는 타입을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는 저희가 컴퓨테이션은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답을 해주고 그 외에 대답은 모르면 는 information not found라고 이렇게 답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retrieval augmentation 로직을 이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g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elcome message는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요번에는 아까는 다이얼로그를 열었는데 이거를 인라인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리전이 이 스태틱 아이디를 챗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 비전 위에다가 채창을 올려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스태틱 아이디를 인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으로 하고요. 또 액션을 넣을 수가 있죠. 아까처럼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관한 개요에 대한 관한 인포메이션을 넣어달라 그러고요. 또 어떤 외국어를 가리키는지를 넣어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페이지가 뜨죠. 그래서 이 안에 여기다가 고등학교에 관하지 않은 무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제가 레그를 이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만 답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information not found라는 대답을 AI가 해주죠. 이렇게 해서 restriction을 둘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고등학교에 대한 오버뷰를 달라고 퀵 링크로 사용자가 넣으면 이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이 쫙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학교에 가서 이 학교는 어떤 외국어를 가리키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포츠팀은 어떤 스포츠팀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관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정보를 AI가 제가 주어진 시스템 어그멘테이션을 통하여서 답을 주게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채창을 통한 라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폼을 디자인을 해놨어요. 채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AI와 소통하는 것을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하면 이 편지를 AI가 나 대신 써주게끔 이러한 구현을 할 텐데요. 그래서 Generate Letter 버튼을 누르면 AI 서비스를 통해서 나 대신 AI가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이를 원서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도 있지만 프로세싱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페이지 프로세스로 이번에는 구현을 해볼게요. 이 페이지 프로세스는
편지 쓰는 이런 이름으로 넣고 여기에 이제 코드 하나만 엑스큐트 하는 게 아니라 체인으로 엑스큐트를 할 수 있는 설정을 에이펙스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일드 프로세스를 넣을 수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prepare prompt라는 라직을 넣고요. 그래서 이것을 PLC 꼴로 쓸 텐데 여기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하이스쿨 이름을 불러드려서 부모로서 이제 자녀에 관한 이제 레터를 AI한테 써달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부모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고 이 어그멘테이션 프롬프트를 파이널 프롬프트 아이템으로 발류로 저장을 하라는 이런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일드 프로세스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에이펙스 API를 쓸 거예요. 어떤 API를 쓸 거냐면은 24.1에 여러 가지 PLC 콜 에이펙스 API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펙스 AI 패키지 안에 있는 Generate이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은 여러분들이 챗을 통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미컬리 에이펙스의 리스폰스를 읽어드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Generate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쓸 건데 그렇게 쓰려면 여기에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스 안에는 API를 불러올 수 있는 invoke API process 타입이 있죠. 거기에 패키지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펑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펑션 안에 프로미터를 에이펙스가 쫙 읽어드리죠. 거기에 대한 값을 넣을 텐데요. 프롬프트 값은 파이널 프롬프트, 저희가 컴퓨터한 파이널 프롬프트, 서비스 스태틱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 AI 서비스 설정해 준 데 보면은 이 static ID가 있어요. 그래서 이 static ID의 값을 여기다가 넣는데 이제 static 파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프처는 그대로 놔두고 펑션 아웃풋은 사실 여기 이메일 이 컨텐이죠. AI가 써주는 값을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브롱스 하이스쿨 여기에다가 원서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제너레이트 레터를 하면 저희가 라직을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 편지를 구성하게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AI가 이 편지의 구성을 해준 것을 저희가 값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채창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봤고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안다면 같은 앱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구현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I가 써주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레러를 쓰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이제 AI의 기능들을 개발자 입장에서 또 개발자가 어떻게 에이펙스 안에서 도움을 받는지 또 앱을 어떻게 AI로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능은 이제 새로이 나온 구성 요소인데요. 하나의 선택, 다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어요. 이거를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항목을 사용한 아이템인데 이 항목은 사실 지금은 그 select one이라는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select list예요. 이 select list는 search를 할 수가 없죠. 그저 그냥 스크롤 다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을 select one으로 바꿔볼게요. select list를 one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select 리스트보다 아이콘도 보여지게끔 표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나라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셀렉트를 할 수가 있죠. 셀렉트 매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 값을 셀렉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셀렉트로 아니면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elect one, select man인데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list of value로 가게 되면 제가 여기에 나라별로 가져올 수 있는 값을 이렇게 list of value로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외에 여러 개의 칼럼을 한꺼번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도시 이름, 그다음에 어느 리전에 있는지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다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나라 이름만 보이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캐피털만 한다면 서울로 설치를 해서 셀렉트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캐페롤로 설치를 해서 셀렉트를 할 수 있고요. 또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거는 검색이 가능하고 어떤 건 검색이 가능하지 않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캐페롤은 검색하지 못하게끔 설정을 해놓게 되면 아까는 여기에 서울을 넣으면은 한국이 떴는데 이제는 검색이 안 되죠. 그렇지만 서울은 또 보여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only로만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요소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보여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select one, select many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음, 템플릿 컴포넌트에 관한 이제 향상인데요. 이 템플릿 컴포넌트가 벌써 릴리즈된 지 한 투 릴리즈가 됐는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렌더링이 되게끔 이러한 향상이 있었고 또 플렉시빌리티도 좋아지고 이렇게 셀렉트 할 수 있는 이러한 옵션도 주어져서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계층적 REST 데이터 소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Hierarchical REST 데이터 소스죠. 이걸 잠깐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REST 데이터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JSON 다큐멘트예요. JSON 다큐멘트 안에 또 sub array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예전에는 JSON 다큐멘트 안에 또 array가 있으면 이거를 칼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4.1 안에 이게 가능해졌고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제가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불러드렸는데 이 똑같은 REST 데이터 소스를 그냥 불러드렸을 적에 이 array 값은 그냥 플랫으로 array로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24.1 안에 칼럼으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칼럼으로 불러드릴 텐데요. 어디서 불러드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소스 안에 array 칼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array가 있다고 에이펙스가 벌써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array 칼럼을 칼럼으로 표현하길 원하는지 이거를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칼럼들이 쫙 뜨는데 shipping array 아이템은 저희가 보지 않고 이 파트별로 나는 UPC 코드나 유니프라이스 디스크립션을 보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까는 플랫 스트럭처이지만 이제는 이 어, 어레이가 다시 칼럼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두플리케이트해서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REST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 SQL 퀘리로 할 수 있는 걸 아셨나요? 그래서 REST 데이터 소스는 또 SQL 퀘리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져온 어레이의 칼럼화한 값을 또 컴퓨테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이 서브어레이 값을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아까는 이렇게 칼럼별로 유닛 프라이스만 보였지만 여기에 토tal 프라이스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query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hierarchical REST 데이터 소스에 대한 형상이고요. 다음 기능은 이제 workflow에 대한 기능입니다. 지난번 23.2에 제가 개발자가 이 workflow 다이어그램을 통하여서 workflow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안에 이 workflow 다이어그램은 페이지 안에 인베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인베딩이 가능해졌고요. 또 대시보드가 새롭게 단장해졌고 플렉시빌리티 된 이런 태스크나 베이케이션 어프로벌 처리가 향상되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구성 요소 가운데 그룹이 생겼어요. 이거는 읽어보지 않고 제가 시연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공유 요소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개의 공유 요소가 있어요. 어, 빌드 옵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액세스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이 단장한 것이 있다면 컴포넌트 그룹이라는 공유 요소의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룹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넣고 여기다가 공유 요소를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아이템을 넣고 또 여기다가 authorization scheme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넣어 놓고 또 list of value를 또 여기다가 다 넣어 놓으면 이렇게 어사인이 되고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이 그룹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공유 요소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죠. 이거의 이득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공유 요소를 예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불러들여서 카피하고 구독하고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룹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카피로 해볼게요. 아까 그 묶어놓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룹을 불러들여서 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지금 현재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카피를 하고 구독을 하게끔 설정을 해 놓으면 이 그룹이 한꺼번에 이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있다면 리플레이스를 하고 없는 것은 애드를 하여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유 요소가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쉽게 구현을 하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카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자를 위한 향상 요소가 이 24.1 안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워킹 카피에 대한 향상이 있었어요. 작업 복사본. 제가 23.2 안에 이것이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여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향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워킹 카피가 있는 것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워킹 카피가 어떤 건지를 표식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이게 기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표식이 있고요. 또 페이지 디자이너에 가서 워킹 카피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내비게이트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워킹 카피 첫 번째 워킹 카피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아이콘인데 만약에 워킹 카피가 여러 개고 팀원이 협업하여서 워킹 카피마다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면 다른 팀원이 그 똑같은 페이지를 바꿨을 경우에 이런 표식이 떠요. 그래서 그 팀원이 다른 똑같은 페이지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이렇게 페이지 디자인에서 컴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통해서 내 거와 다른 팀원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어, 디프를 할 수가 있죠. 에디터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 똑같은 페이지가 바뀌어도 이런 표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 이런 표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이런 워킹 카피의 향상이 생겼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문서 생성기, 다큐ment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능이죠. 이 기능을 한번 저희가 이
이 미팅에서 세션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게 선언적으로 쉽게 디자인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에이펙스 안에서 Document Generator 펑션을 에이펙스 안에 인스턴스에 리모트 서버로 컨피규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인스턴 안에 다큐멘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서 PDF 문서를 생성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면 그 자격 여경 안에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그 같은 리모트 서버를 사용하여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PDF를 사용하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 블로그 포스트가 있는데요. 셋업은 OCI에서 어떻게 하고 또 그 모든 설정이 가능해졌으면은 에이펙스 인스턴스 안에는 이렇게 다큐ment 프린트 서버로 그 OCD나 프린트 펑션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런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블록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셋업에 관한 거는 제가 시연으로 안 보여드리지만 여기에 관해서 부가 설명은 이 블록 포스트를 사용하여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볼 거는 여기에 어,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앱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앱이 하나 있어요. 그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컨피규레이션이 이 인스턴스가 벌써 되어 있는데 그 인스턴스에 컨피규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리포트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포트 레이아웃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큐멘트 제너레이터는 월드 다큐멘트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신텍스를 써서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불러 들어와서 이렇게 다큐멘트를 PDF로 프린트하라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고 create 레이아웃을 하면 이 레이아웃을 이 앱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쉽게 이제는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클래식 리포트가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린팅 옵션으로 가면 그 아까 설정한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레이아웃을 사용하여서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펑션을 써서 PDF를 생성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랙티브 리포트에도 똑같은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팅에 가서 이 다큐멘트 레이아웃 공유 요소에 있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다운로드를 하죠. 그래서 PDF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여서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OCI 서비스를 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PDF 다큐멘트를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니셜 콜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걸 또 보도록 할게요. 이 외에 또 여러분들이 또 리포트 퀘리를 공유 요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퀘리문을 이렇게 인플로이를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이 퀘리를 컴플렉스하게 이 리포트 퀘리로 불러올 수 있는데 이 리포트 레이아웃이나 리포트 퀘리는 기존에 있었던 펑셔널리티거든요. 하지만 다큐멘트 레이아웃을 이렇게 리포트 퀘리 안에서 어떠한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레이아웃을 쓸 건지를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어, 페이지 안에 이곳에 가셔서 이 새로운 프로세스 타입이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타입이 프린트 리포트라는 프로세스 타입이 있고요. 리포트 퀘리 아까 설정해준 그 리포트 퀘리를 이 프린트 리포트라는 프로세스 타입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펙스는 또 다큐멘트 제너레이터를 통하여서 그 퀘리를 사용하여서 PDF를 제너레이트 하는 걸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운로드한 다큐멘트가 이제 됐다고 떴는데요. 아까 본 그 인터랙티브 리포트 안에서 다운로드한 다큐멘트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구현해 놓은 이 프로세스 타입, 프로세스 타입을 통해서 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팅 디파트멘트만 보여지게 되는 다큐멘트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또 프로세스 타입만 새로운 프린트 리포트라는 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이내믹 액션도 있어요. 다이내믹 액션 타입에 프린트 리포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 리포트 퀘리를 다이내믹 액션으로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일 이름이나 어태치면은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렇게 해서 다이내믹 액션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에러가 떴네요. 어, 에러가 제가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떴다라는 게 더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깊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쉽게 이렇게 디클레러티브하게 다큐멘트 제너레이트 서비스를 에이펙스 안에서 불러들여 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능을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가운데 이제 익스텐션 앱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는 오피스 아워에 저희가 커버를 했는데 제가 여기가 시연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오피스 아워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 스팟라이트에 대한 기능, REST 데이터 소스, 그다음에 페이지를 엑스포트 할 적에 readable 포맷으로 엑스포트하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돕는 기능이죠. 유니버셜 팀 안에 폰트 에이펙스가 있는데 그게 아이콘 라이브러리거든요. 그 안에 70개의 새로운 아이콘이 더 제공이 됐고요. 레드우드 라이트에 대한 향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에이펙스는 시각 장애자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액세서빌리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향상이 있는데 미도니 아이름이 예전에는 액세시빌리티 뭐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항목이 향상이 되었고 또 액세시빌리티에 대한 도움말 텍스트가 속성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버그들이 픽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석세스 메시지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설정이 또 에이펙스 안에는 생겼어요. 이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리퀘스트한 피처이라서 저희가 넣었는데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것을 설정을 해주면 석세스 메시지에 그 클로즈를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자동으로 없어지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자잘한 개선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페이지를 통하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또 시간 제한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Apex 24.1의 기능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봤고요. 어, 이상 에이펙스 24.1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의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